보신 것처럼 버스 대란은 피했지만 이를 위한 해법들, 그러니까 요금 인상과 재정 투입은 신중하지 못한 선택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. 자, 이 기자, 네. 먼저 이번 사태의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. 아무래도 이 주 52시간 도입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죠. 네, 이번 사태만 보면 이제 주 52시간제 시행이 이 버스 기사처럼 기형적으로 수당 비중이 높은 근로자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. 예.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되면 월급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버스기사 임금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스기사 전체 임금에서 30% 이상은 초과 근로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수당이 줄어들면서 전체 월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주 52시간, 주 52시간제가 갑자기 도입된 것도 아니고 네. 뭐 유예 기간을 충분히 두고 심지어 뭐 단속도 몇 달 미뤄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결국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사실 버스업계가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다는 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에 대처할 역량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. 특히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여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대다수 버스 업체들이 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버스 기사들의 임금 감소를 보전할 만한 여력이 없었고요. 또 이로 인해서 기사들의 불만을 달래고 또 업체의 재정난을 타개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결국 버스 대란 위기를 해결한 건 요금 인상 또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이 두 가지 카드였어요. 네. 그래서 이 해결책을 놓고도 결국은 논란이 또 많습니다. 네, 뭐 걱정했던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민 부담 가중이 파업의 해법이었냐 하는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. 사실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서울시만 봐도 지난해 5,400억 원의 예산을 이 적자 보전용으로 투입을 했었고 올해도 3,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준공영제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려면 이 수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결국 혈세 논란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게다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M버스를 포함한 광역버스를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밝힌 점이 이 논란의 불씨를 댕기고 있습니다. 이 교통시설 특별회계 이게 무슨 말인가요? 일반 회계와 달리 이 특별회계라는 것은요. 지출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진 예산입니다. 그래서 도로, 철도, 공항, 항만, 교통체계 관리 등 이 5개 분야에만 쓸 수 있는데요. 그런데 홍 부총리는 이 교통체계 관리 개정으로 이 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물론이고요. 상황에 따라 특별회계를 조정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결국 어떻게 결정될지 좀 지켜봐야겠군요. 네.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.